아침에 거울을 보며 눈가를 살짝 당겨보는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깊어졌지? 어제까지 얕았던 것 같은 주름이 층 선명하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얇은 종이에 금이 가듯 피부 속에서부터 벌어진 틈이 겉으로 드러난 느낌이죠.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나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습관입니다. 오히려 내가 매일 반복해온 피부관리법이 주름을 더 깊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피부관리를 하셨습니다. 세안, 각질 제거, 고가의 에센스, 마사지를 빠짐없이 했죠. 눈 밑과 팔자 주름이 예전보다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도 잘 먹지 않고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화장품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수분 유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맺힌 잎사귀가 해가 뜨면 금세 말라버리듯 이분의 피부도 바른 보습제와 영양 성분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열심히 한 피부 관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더 깨끗하게, 더 자주, 더 강하게 관리하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가장 큰 장기이자 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는 방어막입니다. 피부가 건강하려면 자극보다는 안정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세안, 잦은 각질 제거, 마사지, 불필요한 성분의 반복 사용은 결국 피부를 지키는 벽돌담을 허물고 주름이 더 빨리, 더 깊게 자리 잡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의학계에서도 주름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습관성 자극을 단순히 나이, 유전, 햇빛만이 아니라 내 손이 피부에 하는 행동이 수년 후의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름과 습관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수치화하는 데에는 아직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경험으로 습관을 바꾼 환자들이 눈에 띄게 피부가 안정되고 주름 완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피부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방향으로 관리하자. 나무에 비료를 줄 때도 과하면 뿌리가 썩는 법입니다. 피부 역시 영양과 수분, 그리고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세안 습관 속 함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는 후의 일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을 틀었을 때 온도를 봐요. 대부분의 분들은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보다는 따뜻한 물, 심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합니다. 그래야 기분도 좋고 노폐물도 더 잘 씻기게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습관이 바로 피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 즉 각질층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으로 이루어진 지질 장벽이 이 장벽은 마치 벽돌담과 시멘트처럼 세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지질 성분을 빠르게 녹여내버립니다. 세안을 마치고 나면 시원하고 보송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피부 속 수분이 급속도로 증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세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심해져서 로션을 하루에 5번도 바르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진료 중에 알게 된 사실은 1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질러 물기를 닦아내셨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로션이 아무리 좋아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악순환이 생겼던 겁니다. 세정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강력 세정, 모든 노폐물 제거라는 문구를 보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어 원래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강한 세정제를 매일 사용하면 필요한 유분까지 빼앗겨 주름이 더 빠르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폼 클렌징을 2번, 3번 연속 사용하거나 득보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가장 말리고 싶은 습관입니다. 득보득은 사실 피부가 이상 상태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세안을 대충 하라는 건 아닙니다. 먼지, 땀, 미세먼지, 산화된 피지 등은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 장벽을 유지할 만큼만 씻는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간단한 원칙은 3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 약 30-34도로 세안하기. 피부 지질이 과도하게 녹지 않는 온도입니다. 저자극, 약산성 세정제 사용, pH 5.5-6 용 범위가 이상적입니다. 3. 세안 시간은 1분 이내, 마무리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기.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세안 직후 보습제를 바르는 시간차가 1분을 넘어가면 피부 수분 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세안 후 즉시 보습이 주름 예방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연구의 표본수가 많지 않아 학계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안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부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피부를 혹사시키는 대신 지켜주는 첫 단계를 만드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세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각질 제거의 과욕이 주름을 깊게 만드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거울 속에서 피부가 뿌옇고 거칠어 보이면 왠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화장도 들뜨는 것 같.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씩 각질 제거를 합니다. 매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막을 허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질은 흔히 쓸모없는 죽은 세포라고 오해받습니다. 물론 오래된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질층은 외부 자극과 미생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 속에 보습인 NMF가 있어 수분을 붙잡아두는 기능도 하죠. 문제는 과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 재생 주기가 40일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즉, 새 세포가 올라오고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스크럽, 필링젤, 강한 산성, AHA, BHA, 각질 제거제를 너무 자주 쓰면 아직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세포까지 벗겨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미세한 염증이 생기며 콜라겐이 손상됩니다. 이 콜라겐 손상은 장기적으로 주름을 깊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필링젤로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피부가 매끈해지는 기분이 좋아서 라고 하셔. 어느 날부터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얇아져서 실핏줄이 비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피부를 회복시키는 치료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피부과학에서는 각질 제거 8시간 동안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에는 자외선, 먼지, 심지어 미세한 손의 압력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주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굵은 주름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각질 제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빈도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10세 이후라면 2, 3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할 것. 스크럽 입자가 거친 제품은 피하고 효소 기반 또는 부드러운 워터 필링 선택. 3. 각질 제거 후에는 자외선 차단과 진정 보습 케어를 반드시 할 것. 일부 연구에서는 잦은 각질 제거가 피부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장벽 회복력을 떨어뜨린다고도 보고합니다. 다만 피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계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각질은 나무 껍질과 같습니다. 껍질이 있어야 나무 속살이 보호됩니다. 껍질을 예쁘게 다듬는 건 좋지만
나무는 병들고 말라버립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피부를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보습제 사용법이 잘못되었을 때 주름이 깊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그냥 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보습제를 바르는 순간과 방법이 피부 나이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확인해왔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 시간이 지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장벽 기능이 약해져 세안 후 1-2분만 지나도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닦고 1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 이미 건조해진 표면 위에 덮개만 씌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도 문제입니다. 아끼느라 아주 조금만 바릅니다. 하지만 너무 적으면 피부 전체에 고르게 발리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바르면 막혀 뾰루지나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얼굴 전체 기준으로 500공전 크기 정도가 좋습니다. 바르는 방향 역시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바르면서 손바닥 전체로 얼굴을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되게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아주 부드럽게 발라야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10세 여성 환자분이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는데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진 경우를 보았습니다. 을 살펴보니 세안 후 거울 앞에서 스킨, 에센스, 앰플, 크림까지 차례로 바르느라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문제는 첫 단계에서 이미 수분이 증발했고 이후 바른 제품들은 수분이 없는 땅 위에 그냥 덮인 셈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피부 보습 효과는 성분보다 습관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크림을 쓰더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바르면 수분 유지율이 저가 제품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보습제의 주름 개선 효과가 성분보다 도포 방법과 빈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선 장기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간단한 루틴은 이렇습니다. 1. 세안 후 30초 1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 2. 충분한 양 500원 동전 크기 사용. 3. 부드럽게 펴 바르고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5초간 감싸 흡수 돕기. 4.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까지. 마무리 보습제는 마치 비닐하우스의 투명 비닐처럼 속에 심은 모종이 잘 자라도록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닐을 너무 늦게 덮거나 구멍이 나 있다면 제 역할을 못하겠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흐린 날과 실내에서도 주름이 깊어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크림은 안 발라도 되겠지? 집에만 있었는데 자외선이 무슨 상관이야? 이 두 가지 생각이야말로 주름을 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햇볕 하면 떠올리는 건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UVB입니다. 하지만 주름과 피부 노화의 진짜 주범은 UVA입니다. UVB는 주로 피부 표면에 영향을 주지만 UVA는 피부 속 진피층까지 침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광노화, 슈광러환입니다. 문제는 UVA가 흐린 날에도 심지어 창문을 통과해서도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실내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더라도 창가에서 빛이 드는 환경이라면 피부는 UVA에 노출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운전기사나 창가 사무실 근무자의 한쪽 얼굴에서만 주름이 더 깊게 생기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UVA의 조용한 공격입니다. 나의 오해는 SPF 지수만 보고 차단제를 고르는 것입니다. SPF는 UVB 차단 지수를 의미합니다. UVA 차단 정도를 보려면 PA 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PA+,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 PA++ 이상이 권장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13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생 햇빛을 피해야 피부가 늙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땐 선글라스, 긴 옷으로 철저히 가렸죠. 그런데 집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창가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햇빛이 닿던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확연히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창문을 통과한 UVA가 꾸준히 진피를 손상시킨 크림을 바르더라도 양과 빈도가 문제입니다. 보통 권장량은 얼굴 전체 기준 500원 동전 크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절반도 안 바르고 하루 종일 덧바르지 않습니다. UVA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6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차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실내 생활이 절대적으로 길고 창문이 자외선 차단 필름으로 처리된 경우 차단제 사용이 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방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력으로 장기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실내에서도 PA++ 이상 제품 사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상 덧바르기, 3외출 시에는 모자, 선글라스 등 물리적 차단도 병행 자외선 차단은 마치 가구 위에 덮는 먼지 커버와 같습니다. 덮어두면 오래도록 새 것처럼 유지되지만 한번 손상이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분들이 피부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마사지가 어떻게 오히려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마사지는 부드러운 손길로 얼굴을 풀어주는 편안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TV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에서도 주름 완화에 도움, 탄력 회복 같은 문구와 함께 다양한 마사지 기구나 방법을 소개하죠. 진료실에서 마사지 때문에 오히려 주름이 깊어졌다. 환자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사지는 분명 혈액순환을 돕고 일시적으로 얼굴이 화사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강도, 시간을 잘못 지키면 피부는 물론 표정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진피층의 두께가 줄어들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여기에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콜라겐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표정근이 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15분씩 얼굴을 세게 문지르며 마사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좋아서 하진이 지나고 나니 볼이 내려앉고 팔자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피부가 당겨졌다 놓이는 반복 동작이 지속적으로 조직을 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일부 마사지 기구의 진동이나 롤링 압력은 림프 순환을 돕는 대신 모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부기 대신 잔주름이 늘어날 위험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피부과학 논문 중 일부는 마사지가 주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효과는 아주 부드럽게, 짧게, 규칙적으로 했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강도와 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탄력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어 학계 의견이 갈립니다. 환자분께 권하는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일이나 크림을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만 손을 댈 것. 2.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넓게 압력을 분산시킨 한 부위에 35초 정도 가볍게 누르기 위주로 문지르지 않기. 5분 이내 주 2세 3회만 하기. 마사지를 주름 개선의 주력 무기로 삼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주름 관리의 기초로 두고 마사지는 보조적인 역할로만 권합니다. 마사지는 나무의 가지를 살짝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다듬으면 건강하게 자라지만 너무 자주, 깊게 잘라내면 나무 전체가 약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천연이라 믿고 안심하며 쓰는 화장품 속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주름을 유발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인공적인 건 화장품만 써요. 천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안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천연이라는 말이 곧 피부에 무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도 농도가 높거나 피부 상태에 맞지 않으면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이나 라임에서 추출한 시트러스 오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시트러스 오일은 독성,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손상이 있어 자외선과 만나면 또 침착과 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알로에겔은 진정 효과로 유명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과 홍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67세 여성 환자분이 100%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화장품을 몇 달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 초기에는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졌습니다. 제품 성분을 분석해보니 천연 식물 추출물 중 일부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품 속 성분 함정은 천연뿐 아니라 무첨가 마케팅에도 있습니다. 파라벤, 인공향료, 광물성 오일 등을 뺐다 무조건 좋은 제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대체하는 방부제나 안정화제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화장품의 효과는 성분 자체보다도 함량, 제형, 피부 타입과의 궁합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레티놀, 비타민 A은 주름 개선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성분입니다. 하지만 고농도 레티놀을 60세 이후의 얇아진 피부에 무리하게 들여 염증과 표피 손상을 유발해 주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1년 무첨가 같은 마케팅 문구보다 전성분표를 먼저 2. 처음 쓰는 제품은 턱선이나 팔 안쪽에 2에 3일간 테스트 후 얼굴에 사용하기 3. 한 번에 여러 신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말기 4. 피부에 자극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중단하기. 피부를 위한 진짜 안전함은 단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 10세 이후 특히 중요한 유분과 수분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주름이 더 깊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먼저 수분을 떠올립니다. 피부가 건조하니 수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분만으로는 주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10세 이후에는 유분 관리가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해집니다. 피부의 각질층에는 지질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유분이 함께 구성하는데 수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한다면 유분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 활동이 줄어 유분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 유분이 피부에 머물지 못하고 쉽게 증발해버리죠. 뚜껑 없는 냄비 속의 물이 금세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남성 환자분은 여름에도 얼굴이 건조하고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수분 크림을 바르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피부가 푸석해진다고 했죠. 원인을 살펴보니 위주의 보습만 하고 유분층을 형성해주는 크림이나 오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도 공급만 하는 제품보다 유분을 함께 공급하는 제형이 장벽 회복 속도를 2배 이상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 모공 막힘이나 뾰루지가 생길 수 있어 피부 타입에 맞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1. 크림 단계에서 유분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 특히 세라마이드,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2. 낮에는 가볍게, 밤에는 조금 더 유분이 있는 제품으로.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므로 보습력 있는 밤 전용 크림을 쓰면 좋습니다. 3. 세안 후 수분 크림. 유분 크림 또는 오일 순서로 레이어링. 이를 가둬주는 뚜껑 효과가 생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분이 많은 제품을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과도한 유분은 오히려 피지와 섞여 산화되면서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함과 균형,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분은 꽃에 주는 물, 유분은 그 물을 오래 머물게 하는 흙의 덮개입니다. 꽃에 물만 주고 덮개를 하지 않으면
햇빛과 바람에 금세 마르듯이 유분이 없는 피부는 아무리 수분을 채워도 금방 건조해지고 건조함은 주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짓지 못하는 밤늦게까지 불 켜고 생활하는 습관과 주름의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재생과 수면 호르몬의 숨은 연결고리를 풀어드리죠. 주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수면이 등장하면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피부의 재생력은 잠자는 동안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과 손상 복구 과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전반적으로 푸석하고 잔주름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불을 켜둔 채 잠은 충분히 잔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져 피부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공 조명이 강할수록 파란빛, 블루라이트 E, 많은 LED 조명과 휴대폰, 태블릿 화면에 오래 노출될수록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주름이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멜라토닌 보충제를 통한 피부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합의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먼저 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밤 10시 이후에는 조명을 최대한 낮추기. T. 취침 1시간 전에는 휴대폰 화면 보기 줄이기. 3. 가능하면 따뜻한 정우색 조명 사용. 파란빛이 적어 멜라토닌 억제가 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면 피부 회복 효율도 올라갑니다. 저는 멜라토닌을 피부의 야간 수리공이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받은 자외선과 미세 손상, 건조함을 밤새 고쳐주는 사람들인데 불을 켜놓고 생활하면 그 수리공들이 일을 시작도 못하게 막는 셈이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피부 노화와 주름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영양 불균형이 만든 피부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화장품이나 시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거울입니다. 몸속 건강이 고스란히 비치는 거죠. 즉, 피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속부터 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소의 결핍이 주름 형성과 탄력 저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료가 되는데 섭취량이 부족하면 피부는 금세 얇아지고 탄력을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은 상처 회복이 느리고 피부가 쉽게 처지며 주름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성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자외선 손상에 더 민감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면서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비타민 C 결핍이 흔합니다. 세 번째는 삼지방산입니다.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피부의 지질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붉어지며 미세 염증이 누적되어 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66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피부가 유난히 칙칙하고 주름이 많아 알고 보니 단백질은 하루 한 끼 정도,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셨습니다. 식단을 조정해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게 했더니 6개월 후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주름 깊이도 완화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영양 보충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충분한 영양 상태인 경우에는 추가 보충이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영양제보다 식단을 먼저 권합니다. 추천하는 피부 친화 식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끼니 단백질 포함, 달걀, 닭가슴살. 2. 2컵 이상의 채소와 1컵 이상의 과일. C. 풍부한 키위, 프리카, 딸기. 3. 주 2에 3회 등푸른 생선 섭취 또는 견과류 한 줌. 4. 물 충분히 섭취. 피부 수분 유지에 기본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단지 겉을 가꾸는 것,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원료가 있어야 좋은 옷감을 짤 수 있듯이 피부도 영양이 충실해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잘못된 피부관리 습관이 어떻게 오히려 노화를 가속시켰는지 3명의 사례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름을 깊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을 원리와 과학적 근거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습관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1. 김정숙 68세님. 과도한 세안과 각질 제거. 정숙님은 깨끗한 피부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2번.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스크럽을 하셨죠. 초기에는 피부가 매끈해 보였지만 3년 후 피부는 얇아지고 기와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진료 결과 피부 장벽 손상과 유지 능력 저하가 심각했습니다. 세안 온도를 낮추고 각질 제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자 6개월 만에 피부가 안정되고 주름 진행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사례 2. 이명호 65세님. 잘못된 마사지 습관. 명호님은 TV 홈쇼핑에서 구매한 마사지 롤러를 하루 20분씩 사용했습니다. 강하게 압력을 주면 효과가 좋을 거라 믿었죠. 1년이 지나고 볼살이 처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 및 지방과 표정근이 반복적인 압박으로 변형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사지 강도를 낮추고 빈도를 줄이며 보습과 자외선 차단 위주로 관리한 후 8개월 동안 주름이 완화되었습니다. 사례 3. 박영희 70세님. 성분 오해와 영양 불균형. 영희님은 천연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고농도의 레몬 오일이 들어간 수제 화장품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식사는 소식 위주라 단백질과 비타민C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몇 달 후 피부의 색소 침착과 미세 주름이 빠르게 늘었고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화장품 성분을 교체하고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C를 보충한 후 1년간 피부톤과 결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3사례는 모두 좋아질 거라 믿고 한 행동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시킨 경우입니다. 공점은 과도함과 오해입니다. 피부는 섬세한 장기이기 때문에 지나친 자극과 잘못된 정보는 몇 달, 몇 년 후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타입, 유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경험으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한 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피부 상태가 회복되고 주름 진행이 완화되는 것을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주름을 되돌리는 올바른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와 그 배경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피부의 나이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름을 되돌리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한 시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1. 세안, 미지근한 물, 3고 3-4도. 사용, 저자극, 약산성 세정제. 세안 후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2. 보습. 세안 후 1분 이내 바르기. 얼굴 전체 기준 500원. 동전 크기. 수분 프라이 유분을 균형 있게 공급. 3. 자외선 차단. 날 실내에서도 PA 필수표 이상 제품 사용. 아침, 오후 덧바르기. 4.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만 하루 5분 이내
주 2회 3회 가볍게 누르기. 화장품 성분 문구보다 전성분표. 새로운 제품은 테스트 후 사용. 급 유분 균형. 밤에는 유분 함량이 높은 크림 사용. 낮에는 가볍게, 밤에는 든든하게 보실. 수면과 생활 리듬. 밤 10시 이후 조명 줄이기.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관리. 단백질 포함. 채소 과일. 매일 섭취. 특히 비풍부한 식품. 주 2회 3회 등푸른 생선 또는 견과류 섭취.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름이 사라지는 기적은 없지만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실천하면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달라집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되며 무엇보다도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늦었다입니다. 세든 80세든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힘을 방해하는 습관을 멈추고 회복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루틴을 피부의 하루 생활표로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세안과 보습, 낮에 자외선 차단, 의 영양과 휴식이 반복되면 피부는 조금씩 숨을 고르고 탄력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